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배워볼 작품은 작자미상의 볼게요. 작자미상의 정읍사입니다. 정읍사를 보면은 유일한 백제 가요다. 지금 가사가 전해지고 있는 유일한 백제 가요고, 또 이게 특이한 건 이 국문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즉 한글로 기록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한글이 나온 거는 조선시대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출처는 흔히 말하면 지금 말하면 가사집, 지금으로 따지면 가사집, 조선시대에서는 악학계범, 이 악학계범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사집이라고 했잖아. 이거는 노래 가사예요. 노래 가사. 그거를 보면 되고, 나 보면은 달아 높이고 도다샤 그러면 이 달이 여기 있어요. 이 달은 어떻게 보면 기원의 대상이자 흔히 말해서 뭐 천지신명이다 라고 아마 이제 다른 데서는 소개가 되어 있는데, 조금 선생님이 이거를 일단은 달이라는 것 자체를 놓고 보면은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죠? 긍정적인 사물이다. 밑에를 좀 보면 내가 이걸 적어놨거든요. 달에 대해서. 여기서 달이 어떤 여기에서 의미를 하냐. 먼 곳까지, 달은 높이 떠 있잖아. 먼 곳까지 비출 수 있는 어떤 광명의 상징으로서 달이 뜨면은 이 어둠으로부터 지켜주는 어떤 천지신명과 같은 존재이고, 이런 거 여러분 좀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자와 임사의 거리감을 좁혀주는 어떤 매개물이자, 또 무사히 돌아오기 지켜줌으로써 결국 화자와 임과의 무엇을 이 사랑을 유지시켜주고, 또 남편이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야 본인의 인생도 밝아지겠죠? 밝혀주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달은 매우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한번 예전에 겨울에서 산을 타다가 어두워진 적이 있는데 그날 달이 떴거든요. 달이 뜨니까 진짜 밝더라고. 길이 보여요. 있고 없고 차이는 진짜 큽니다. 예년같이 그렇게 전등이 있는 시절도 아니잖아요, 이때는. 그걸 보면 높이곰 도도샤, 이 높이곰, 이 곰은 뭐냐, 이거는 곰은 여기서 말하는 곰, 이 곰은 높이 높이 그러니까 이 강조를 나타내는 전미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머리곰. 여기도 곰도 보면은 밑에 보면은 멀리라고 돼 있잖아. 높이. 이것도 하나의 강조를 나타내는 전미사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어기야, 그 다음에 어기야, 그럼 뭐야? 감탄사죠. 그 다음에 머리 좀 비춰오시라. 멀리 좀 비치시라. 그러니까 뭐야? 왜 비춰달라고 그래? 남편이 뭐 하라고? 무사히 귀가를 해달라고.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밝게 비춰주면 남편이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무엇냐, 이거 두 개는 바로 후렴구 혹은 여음구, 뭐 말 많아요. 후렴구, 여음구 혹은 뭐 이렇게 조음구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지, 악학계범에 있다고 그랬죠. 가사집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음악에 맞추기 위한 뜻이 있다 없다? 뜻없는 여음구예요. 여음구. 이거 흔히도 지금도 있어요. 보면은 니네 그 가사 보면은 흔히 막 하다가 뭐 베이베 막 하잖아요. 베이베 막 그 발라드 애들이, 얘네가 뭐 진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아기야 이렇게 해석하지 않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후렴구, 여음구, 조음구다. 그냥
리듬감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지에 넣으신 거, 저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제는 저자 혹은 시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 장터, 흔히 말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컸으니까 이 전주를 나타내는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저제더를 신고에는 여기서 뭐야? 아, 시장에 가 계신가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면 남편의 뭐를 알 수 있어? 남편이 뭐다? 아, 행상. 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지만 또 하나는 이 행상임을 알려준다는 얘기는 곧 남편의 어떤 신분도 알려주는 거다. 신분을 짐작할 수가 있다라고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진대가 나왔어요. 아주 중요해요. 이 진대. 이거는 진대를 드디어 올세라. 올세라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리을 쉐라라고 해서 이거의 의미는 뭐뭐 할까 두렵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해석을 하면 뭐예요? 진 곳. 그러니까 안 좋은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쓰인 거죠, 일단은. 그러죠? 이 안 좋은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진드를 드디우셔라라는 얘기는 곧 얘를 남편을 걱정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진대라는 거는 부정적이면서 어떤 위험, 좀 이따가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공통점은 뭐다? 부정적인 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또 여기에 염구, 그 다음에 후렴구 종구 나오고요. 내 가는데 점글을 세라. 여기서 내라는 건 세 가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임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게 당신 가는데 뭐야? 내 인 가는데 그 길 저물까 두려워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여기서 내를 임으로 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나라고 볼 수 있어요. 나 본인 화자 임을. 그러면은 빠져 있지. 내 화자라고 본다면 내 여기에 어떤 말이 더 들어가 줘야 돼? 내 임이 들어가야지. 그러지. 그래서 내임 가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화자라고 본다면은 임이 빠져 있다. 그죠? 임을 더 추가해 줘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임과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임과 나로 봐도 뭐 두 개, 이 세 개를 다 봐도 해석은 다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 가는데 혹은 나의 임이 가는데 혹은 임과 내가 가는데 왜 임이 저물까 두려워라 라는 거는 임이 잘못되면 곧 나도 잘못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떤 염려, 여기서는 염려 혹은 걱정 이런 것들이 보이죠. 저물까 두렵습니다. 리을시라니까 저물까 두렵다. 뭐뭐까 두렵다. 여기 리을시라 이렇게 나오지. 그러죠? 해가지고 내용을 보면 쭉 내려봅시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행상을 나갔잖아. 행상 나간 남편이 무사히 무난하게 귀환을 하는 어떤 이런 아내의 마음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거를 좀 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좀 적어 두셔야 돼요. 좀 적어 두세요. 고대 가요고 아까 굉장히 오래된 국문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를 했지만 국문이고 백제가요다. 서정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염려, 걱정 이런 거죠. 남편에 대한. 그래서 어떤 무사기한을 비는 아내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다. 국문이라는 기억에 따라 아까 한글이라고 그랬죠. 아깝게 보면 실려 있어요. 가장 오래된 노래로 현존하는 뭐다? 유일한 백제가요다. 그리고 여기 이거 중요한 거. 대립적인 시어. 뭐하고 뭐가 있었어? 아까 보면 달하고 이 진대가 있었죠. 그쵸? 진대. 이거 두 개는 달은 긍정적으로 쓰였고 진대는 부정적으로 쓰였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화자의 바람과 염려를 효과적으로 이 두 개가 비교가 되니까 대립적인 시어를 쓰니까 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아까 여음구죠. 여음구를 제외하면 3장 6구로 시조의 형식의 원역을 지닌 노래다. 볼까요? 위에 보면 뭐 봅시다. 여기서 보면 보세요. 이것만 빼봐. 얘만 빼봐. 내가 이걸 빼볼게요. 얘를 빼면 얘를 빼보세요. 얘를 빼보면 얘를 빼내보면 그죠? 얘만 빼내보면 어때?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세 개 있지. 세 개에 3장 6구 6개 구다. 내 가는데 정글을 써야 돼. 여기야 내가 가는데 여기다 어느이다 놓고 싶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3장 6구 시조의 형식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빠졌다. 어느이다 놓고시라. 그러니까 어느 것이나 다 놓고시라. 뭐 놓아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어느이다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뒤에다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안녕을 기원합니까? 누구에게? 바로 달. 그죠? 남편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염려함, 걱정함. 네, 무사 귀가기를. 그래서 이거를 기서결. 어떻게 보면 시조의 형식도 여기 나타나 이게 기서결 형식으로 되어 있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체 구성이 그렇고요. 자, 대립적인 시어가 나왔지. 그러면 봐봐요. 아까 이거는 뭐겠어? 어둠을 밝히고 남편의 안전을 지켜주는 존재. 계속 반복되지만 달이고, 이건 진대잖아요. 어두운 구. 이거는 뭐? 긍정적. 얘는 부정적. 이게 그 남편의 안전을 어떻게 하는데 위협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결국 뭐 하고 있다? 굉장히 대립적인 시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어떤 위험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서 이 달에게 비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랑 이거랑 연결을 시켜볼게요. 이거. 맨 처음에 보세요. 이 진대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남편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다. 그러면 이 의미에 따라서 시적 화자의 성격이 달라진 수도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다. 왜? 맨 처음에는 이 남편 이 안 좋은 곳 디디면 안 돼요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남편을 걱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어떤 순종적 여인상을 가진 시적 화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반면에 자, 이 진대를 다른 여성 혹은 남편을 유혹하는 거 다른 여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여성으로 본다면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날까 의심하고 질투하는 여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시장을 갔는데 거기서 돈을 벌고 그냥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디 막 이상한데 가가지고 막 술집도 가고 그래서 얘네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 갈까봐 어떤 질투하는 그런 여인으로도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돈 벌고 이태원을 간 거지. 지금 이 코로나 이거 이태원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지 마세요. 자, 그러면 그렇지만 학계에서는 뭐라고 하냐? 배경설화나 전후 문맥 이런 걸 보면은 오히려 남편을 걱정하며 기다리는 순종적 여인에 더 가깝지 않냐? 라는 게 왜? 이유. 항상 어떤 주장과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 근거는 이 당시에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우리의 전통적 여인상은 어떤 희생, 순종, 인고 이런 것을 가진 게 미덕을 가진 이제 여인으로 취급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여인상을 놓고 본다면 첫 번째로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시 올라가서 보면 여기 어느 곳이다 아까 얘기한다라고 그랬죠? 어느이다. 어느이다라면 어느 것이나 라고 봤을 때 어느 곳이나 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느 누구에게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라고도 해석을 해요. 누구라는 건 여자를 말하겠죠. 보세요. 다 놓아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차라리 어느 것이나 다 놓아버리십시오라고 그랬잖아. 여자로 놓고도 말이 되죠. 그쵸? 어느 여자나 다 버리고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내려가서 보면 됐고, 그 다음에 달아. 달하라고 됐죠? 하는 뭐다? 이 높임을 나타내는 부르는 혹격조사입니다. 혹격조사. 달아. 그래서 달님이시여 이렇게 되니까 이거 가끔씩 모의고사도 나와요. 문법으로 해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아까 미리 얘기했죠. 높이고 머리곰, 이거는 곰보다 아까 강조, 강조를 나타내는 전미사다. 그죠? 그 다음에 리유쉐라 냈죠. 리유쉐라 뭐뭐 할까 두렵다. 리유쉐는 아까 뭐뭐 할까 두렵다 해서 두려움을 나타내는 의미로 두렵다 이렇게 나타낸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아까 다시 반복되지만 시조 형식과 후렴구를 제외한 구조를 보면 3장6구 형식과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더라 라는 거 알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면 정읍사는 계속 반복되죠. 유일한 백제가요. 행상을 나가 돌아와진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심정을 노래한 거다. 그래서 무사히 집으로 오길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누구에게? 달에게.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력을 요즘 따지잖아요. 음력이 따지는 게, 이게 우리는 아직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는 태양이 중요한 것 같은데 태양보다는요 달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작품 해석상 몇몇 이설이 있는데, 진대를 아까 남편에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으로 보는 것과, 여기 또 나오죠. 여기 남편을 위험으로 아까 어떤 다른 여성상 이렇게 두 개로 본다. 하지만 이 애틋한 정서를 표출한 사람을 볼 수 있지만, 후자는 여인에 빠진 의구심이나 질투심 드러내는 노래. 학계에서는 그래도 뭐라고 돼 있어? 첫 번째 걸로 좀 보는 경향이 많다. 왜? 이유가 여기는 써있지 않지만 써놨죠. 보다 여기 어떤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라든지 전통적인 여인상을 본다면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빨리 넘어가면, 이거는 이 부분은 거기에 있어요. 교과서에 있지만 지금 여기 부분은 교과서에 없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적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업사 같은 경우는 뭐랄까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긴 쉽지 않을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말하는 거예요. 수능에서라든지 항상 어떤 시조와 같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여인상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나온다든지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원현적 상징이란 무엇이냐 바로 나오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모든 이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상징이다. 이 달은 진대를 밝혀준 대상이자 어떤 안전을 지켜주는 거, 원형적 상징으로서 달은 광명, 어떤 기원의 대상, 천지신명, 뭐 그런 걸로 보죠. 왜? 이 달은 이 창기파라든지 원왕생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이 달은 어떤 소망을 이루어주는 대상이다라는 원형적 상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도 있죠, 물. 어떤 생명력, 또 불도 있죠. 밝혀준다, 어떤 파괴를 한다. 해는 광명이다, 희망을 준다. 어둠, 뭐 혼돈이다, 죽음이다. 뭐 대나무도 있어요. 대나무 같은 것도 있고, 뭐 건강을 상징하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런 원형적 상징이라는 단어를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